자, 우리 중3들은 우리 2차 방정식 부분들 조금 실강을 할 테니까 보시고요. 2차 방정식은 뭐 익숙하잖아. 중3 1학기 때도 배웠었고 아닌가요? 그죠? 뭐 복소수보다는 한 500만 배 친숙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서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크게 보자면 몇 개를 배웠냐면, 몇 개 배웠죠? 1차 방정식이랑 2차 방정식 배운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중학교 때. 그래서 1차 방정식은 언제 배우죠? 중1 때 배우는 거고, 2차 방정식은 중3 때 배우는 거죠. 그래서 슬프지만 이제 2차 방정식까지밖에 우리가 잘 못 풀어요. 풀 수 있는 방정식이 이제 많지는 않다, 생각보다. 슬픈 이야기죠. 그래서 157페이지에 보면 맨 앞에 무슨부터 복습이 나오냐면 1차 방정식의 복습이 나와요. 그래서 1차 방정식은 근이 총 몇 개 나올 수 있냐? 해가 한 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해가 무수히 많을 수도 있다. 세 가지 경우가 있겠고, 이제 그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꼴 1차 방정식부터 시작을 하는데, AX는 B다 이렇게 이제 놓고 시작을 하면서 1차 방정식 시작하면서 이 A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로 나눠가지고 1차 방정식을 풀어주고 있어요. 처음에 얘가 0이 되면 조금 곤란하죠. 0이 아닐 때부터 보고 A가 0일 때를 이제 보는 거죠. 얘가 0이 아니면 그는 뭐가 나오죠? 3이 되는 그는 뭐가 나온다? A분의 B가 딱 하나 나오는 거죠. A가 0이 아닐 경우에는 오직 하나의 해를 가지죠. 이게 참이 되는 X값, 근이 되는 거죠. A가 0이 되면 B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나눠지죠. B가 0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0이 아니면 0 곱하기 X인데 얘는 뭐 5 같은 거예요. 이런 거지. 그럼 이건 뭐가 들어가도 만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가 0이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해가 없는 거죠. 해가 없다를 옛날에는 꼭 한문을 써서 무슨 불능이라고 했는데, 요즘 잘 쓰는 한문은 아니죠. 불능. 그지 같죠? 선생님 때 이렇게 배웠어요? 한문 참 이상하게 하네. 그죠? B가 0이면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던 약간 항등식 느낌? 0 곱하기 X는 0이 된다. 약간 항등식이죠. 모든 X를 다 성립하는 거죠. 0 곱하기 A가 0이고 B도 0이면 이런 꼴이 나오면 이제 약간 상등식 느낌으로 되면서 해가 무수히 많다. 해가 무수히 많은 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해요. 정해지지 않았다 라고 해서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렇게. 그지 같죠? 잘 몰랐대요. 요즘은 거의 해가 없다랑 해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총 1차 방정식의 해는 거의 다 예죠. 이렇게 가는 경우들은 뭐 많지는 않겠죠. 해가 근데 결론은 1차 방정식은 보통 해가 한 개고 A가 0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가 0이 되는 경우에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A가 0이 돼버리면 이게 1차하게 사라지지 않냐? 1차 방정식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지게 되긴 하는데, 그래서 A가 0인 경우는 사실 1차 방정식이라고 엄밀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재밌죠. 그러니까 사실은 1차 방정식의 해는 솔직히 딱 얘기해서 이건 거야. 여기까지 1차 방정식인 거야. 얘는 1차 방정식이라고 엄밀하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가 0이 돼버리면 1차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약간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조금 이제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1차 방정식이 아니니까 그냥 방정식 써요. 얘는 1차 방정식 맞아요. 얘가 0이 아니면.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1차 방정식의 해는 한 개만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A가 0이면 1차 방정식이라고 엄밀하게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게 이제 157페이지에 있어요. 이런 것 가지고 장난쳐도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 저렇게 나오면 너무 얍삽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고등학교 때는 당연하지만 1차 방정식을 다시 배울 리는 없겠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뭐가 나온다고요? 절대값을 뒤에 장으로 넘어가면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뭐 요거는 뭐 잠깐 바람과 같이 뭐 중1 때 배웠던 걸 또 배우겠습니까? 그럼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겠고, 우리가 구하는 근들은 기본적으로 아무 말도 없으면 실근을 구하는 거예요. 실근은 뭐냐? 실수인 근. 존재하는 근을 구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자,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 문제들을 살짝 보면은 뭐 이런 거 있죠. 이그젠플에 보면 절대값 x-2가 x이다. 이거의 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대값 문제가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나오는데, 미친 듯이 나와요. 푸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눠서 풀면 돼요. 그럼 어떻게 나누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 거랑 음수인 거로 나눠요. 왜냐면 절대값 안이 양수면 그냥 탈출하는 거고, 절대값을. 절대값 안이 음수면 어떻게 탈출하죠? 마이너스를 가지고 탈출하잖아. 그래서 절대값 들어간 건 진짜 미친듯이 푸는데 그냥 개념 하나밖에 없어. 절대값 안의 부호를 나눠서 탈출시켜요. 한 번에 탈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제곱해서 탈출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나중에 배울 수 있겠고요. 절대값을 안에가 양수든 음수든 제곱하면 다 양수가 되거든요. 근데 절대값을 탈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안에 부호를 나눠.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양변을 제곱해요. 제곱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음수도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고 양수도 제곱하면 양수로 바뀌니까 제곱하면 절대값을 탈출할 수가 있다. 제곱해서 풀 수도 있어요.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 정도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몇 가지로 소개해 줬겠죠? 당연히 가장 처음에 배우게 되는 나눠서 탈출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x-2가 0보다 커나 같을 때, x-2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표현할 때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수직선에서 나눠서 많이 표현해요. 왜냐? 수직선이 다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니까? 실수니까. 우리가 이제 다루는 대부분의 범위가 다 실수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실수에서 나눠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랑 같이 가는 걸 선호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첫 번째가 x-2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물어볼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뭐 되게 수학을 따지는 친구들은 이 x-2가 실수 범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나누잖아. 나눌 때 선생님 등호를 어디다 넣어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실수 전체로 보자면 어딘가 등호 들어가 있잖아. 근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어디다가 등호를 약속했냐면 크거나 같은 거 할 때 보통 등호를 넣기로 작다에 넣지 않아요. 한쪽에 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실수를 전체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가 x가 뭐보다 크나 같을 때죠? 2보다 크나 같을 때, 이게 x가 2보다 작을 때 나누는 거죠. 2를 기점으로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데 2보다 크나 같을 때가 이게 1번이에요. 이게 1번 구역. 이게 뭐죠? 2번 구역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풉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양수니까 얘가 그냥 탈출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냥 탈출하면 이렇게 되겠죠? 탈출하면. 그럼 이게 넘어가고 이게 넘어가면 실제 이런 거야. x 빼기 x고 우변 넘기면 2가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0 곱하기 x는 2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빼버리면. 그럼 이게 x가 존재해 안 존재해? 존재하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2보다 커나 같을 때는 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2보다 커나 같다고 시작했는데 해가 나왔어. 해가 나왔는데 갑자기 땡뚱맞게 마이너스 1이 나왔어. 그럼 얘는 이 해는 진짜 근일까 가짜 근일까 라고 한다면 가짜 근이에요. 왜냐면 x가 뭐보다 크다 같다고 시작했겠죠. 시작이 전제 조건이 2보다 커나 같다고 했잖아.
이런 거는 나왔어도 근이 아닌 거죠. 이 범위에 만족하는 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x가 2보다 작다라고 시작을 했으니까 탈출할 때 어떻게 탈출한다? 마이너스를 붙어서 탈출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 더하기 2는 x니까 넘어가면 2x는 2니까 x는 몇이 나오죠? 1이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영역에서 1이 나온 거야. 1이 여기 있지. 속하기 때문에 얘는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유일한 근이에요. 여기다 1을 대입할 때만 참이되는 x값이 존재하는 거고 1을 제외한 거는 대입해봤자 참이되는 게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야. 1만 넣으면 봐봐.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되고 여기 1이잖아. 유일한 같은 거야. 1을 제외한 거 이게 유일한 근이야. 뭐 0 대입해도 안 나오고 3 대입해도 유일한 근이라는 거지. 나머지 근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나눴죠. 2보다 클 때 근 존재하지 않아요. 2보다 작을 때 유일하게 1이라는 근만 하나 딱 존재한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절대값이 들어간 방정식을 푸는 거야. 나눠가지고. 자, 이게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우게 되는 처음에 배우게 되는 이제 방법이죠. 중학교 때까지도 나 배운 적이 없었던 거죠. 중학교 때랑 달라지는 점이 이 절대값 포함된 거야. 그러면 절대값 기호가 한 개 말고 두 개가 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이그젠플 2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같이 볼까요? x-1의 절대값 더하기 x-2의 절대값은 5다. 그러면은 이제 이 x-1 같은 경우도 1을 기점으로 부호가 나눠지죠. 얘는 뭐를 기점으로 부호가 나눠지죠? 2를 기점으로 나눠지죠. 그럼 크게 보자면 세 영역으로 나눠지는 거야. 1과 2를 기점으로 나눠지니까 크게 보자면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번. 보통 크거나 같을 때 여기 들어가요. 2번. 3번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1과 2를 기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세 영역으로 탈출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부터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영역은 뭐보다 작은 거죠? 1보다 작을 때 0 같은 거 대입해보세요. 1보다 작은 거 0이 있잖아. 다 음수야. 다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는 거야?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오게 되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나오고 얘도 마이너스 x 마이너스로 나온다. 오, 이게 푸는 거죠. 여기서 해를 또 찾는 거야. 1차 방정식 풀어서. 근데 1보다 작은 글이 나와야지 살아남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2x가 되겠고 플러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이 돼서 5니까 마이너스 2x는 2니까 x는 마이너스 1이다. 확립하죠? 1보다 작은 근이죠? 그러니까 얘는 살아남았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5가 나올 겁니다. 두 번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 나오면 이제 클 때 보통 등호 쓴다겠어?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고 x 쓰고 2까지. 그럼 이제 뭐 2분의 3 같은 거 2분의 3 주면 양수, 얘는 음수, 얘는 그냥 탈출,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탈출. 또 1차 방정식을 푸는 거죠. 그럼 이게 x 빼기 x니까 없어져요. 그러니까 0x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이 되겠네요. 5니까 0 곱하기 x는 3. 해가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해가 없죠? 있어요? 해가 없다. 여기서는 해가 나오지 않아요. 결론은 이 두 번째 영역에서는 만족하는 참여되는 x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영역, 마지막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서는 다 뭐 3 같은 거 넣으면 다 양수니까 다 그냥 탈출합니다. x고 3 넘어가면 8이 되니까 x는 뭐다? 4가. 얘도 살아남죠. 왜냐면 2보다 크거나 같은 근이라고 하는 게 살아남는데 2보다 크거나 같아요. 다도 근이 되는 거죠. 다를 대입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5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그래서 총 2개의 참이 되는 x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나눠가지고 하나씩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값이 포함된 1차 방정식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거고 슬프지만 나눠서 풀어야 된다. 슬프지만
다 나눠서 구간마다 다 쪼개가지고 풀어서 만족하냐 안 만족하냐 다 따져서 찾으면 되겠고, 마지막에 검사할 때는 집어넣어서 참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이 되면 근이 맞다. 오케이. 그래서 근이 이제 두 개 나오는 거죠. 요 방정식의 근은 마이너스 1과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방정식이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게 되는 방정식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슬프지만. 슬프죠? 졸리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넘어가냐?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요. 그럼 2차 방정식은 우리가 배웠겠지만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중3 때 배우죠. 2차 방정식 푸는 중3 때 배우는 건 첫 번째 뭐죠? 인수분해에서 풀 수 있으면 어떻게 풀어라? 인수분해 풀이법을 쓰는 거죠. 인수분해 되는 게 뭐 별로 많지는 않겠죠. 사실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다 인수분해 되는 걸 주지만 실제 아무 2차 방정식이랑 썼을 때 그러니까 인수분해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뭐를 통해서 풀죠? 실제적으로 근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죠.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게 우리가 언제 배우는 거죠? 실제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대부분의 친구들은 근해 공식만 외우고 있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근해 공식을 유도할 줄 아는 게 가장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럼 왜 근해 공식 만들었냐? 맨날 유도하다 보니까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서 공식을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가죠. 다 유도해봐서 맨날 문제를 풀다가 마지막에 공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공식만 외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하면 이제 수학을 망하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망하는 방법으로 공부해서 대부분 망해요. 망하는 이유는 다 똑같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공부했기 때문이죠. 대충 편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이제 애들 가르치다 보면 다 똑같아요. 선생님, 저 이거 다 유도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실제 시켜보잖아요? 제대로 유도하는 애 거의 없어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이제 근해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c를 유도해야 되겠고, 여기서 짝수근해 공식으로 가자면 이런 거 ax제곱 더하기 2배의 b 프라임 x 더하기 c가 이렇게 짝수근해 공식은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공식이 나오겠죠. 실제 2차 방정식은 얘랑 얘가 그냥 근본이에요. 저기 안에 모든 개념이 포함되고 있어요. 슬프지만. 그래서 얘와 얘를 정확하게 유도할 줄 알고 이거를 언제 써야 될 줄 알면 여러분들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60페이지에 보면 당연하겠지만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 방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근해 공식을 이용한 풀이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근해 공식을 유도해주는 시간을 빠르게 한번 갖도록 해봅시다. 아주 빠르게. 여러분들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 방정식 나왔을 때 당연히 a는 0이 되면 안 됩니다. 2차 방정식이니까. 얘를 우리가 풀기 위한 가장 기본은 먼저 최고차항을 1로 만드는 게 편하니까 양변을 뭐로 나눈다? a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로 만들고 얘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듭니다. 이걸 풀기 위해서. 제곱근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넘겨요. 넘긴 다음에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드는 방법은 다 우리가 배웠겠지만 다시 한번 뭐 리마인드 시키면 x 플러스 a라는 거를 제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는 여기서 여기로 거꾸로 가는 건데 특징이 있죠. 요 1창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게 상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 돼요. 이 곱셈 공식을 우리가 배우겠지만 그래서 이 곱셈 공식을 배워요. 중3 때. 왜 배우냐?
이렇게 될 때만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진다는 걸 거꾸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 곱셈 공식을 배웁니다. 중3 때. 그래서 원리는 뭐냐? 상수항에 누가 있어야 되냐? 얘의 2로 나눈 거에 제곱한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똑같이 얘를 2로 나눈 거에 제곱한 게 더해져 있어야 되니까 2a분의 b 이게 2로 나눈 거죠. 제곱한 게 여기 있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 더했으니까 이것도 더해다 안 된다? 똑같이 더해줘야 되겠죠. 양변에 똑같이. 그러면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럼 뭐의 완전 제곱식이 되냐? x 플러스 a 완전 제곱식이다. x 더하기 2a분의 b의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이제 통분해가지고 연산을 하시면 되는데 요게 4a제곱분의 b제곱이니까 얘 통분시키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 뭐를 곱한다? 4a를 곱한다 안 곱한다? 곱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여기 b제곱이고 여기는 이제 4a 곱하면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통분하기 위해서 4a를 위아래 곱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를 쓰냐? 제곱근의 원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배우겠지만 여러분도 배운 게 뭐죠? x제곱이 만약에 a라고 하면 이 x는 뭐가 되는 거죠? a가 양수였을 때 x는 뿔마 루트 a가 됩니다. 이게 이제 제곱근의 원리죠. 여기 똑같아요. 요거가 뭐가 제곱해야지 얘가 나오냐? 여기다가 루트 씌워놓고 뿔마만 붙이면 되니까 x 더하기 2a분의 b는 뿔마 루트 4a제곱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곱근 원리 쓴 거예요. 여기 안에 있는 거는 x는 여기다가 뿔마 루트만 씌우면 된다. 똑같아. 여기 있는 값, 제곱되는 이 값은 여기다가 뿔마 루트만 씌워서 제곱근의 원리를 쓰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원리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가게 되는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거.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걸 쓰는 거고, 두 번째로는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제곱근의 원리를 씁니다. 다 언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중3 1학기 때 처음에 다 배우는 것들이죠. 이 제곱근도 중3 1학기 때 배우고, 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것도, 이 곱셈 공식도 당연하겠지만 2차 방정식 나오기 전에 다 배우게 됩니다. 곱셈 공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 배우면서 다 배우게 되죠. 그 다음에 참이되는 x값을 구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루트가 나오면 제곱은 탈출할 수 있으니까 이게 2a의 제곱이어서 얘가 탈출해요. 그래서 이렇게 분모만 2a의 제곱을 탈출해서 이렇게 남는다. 그리고 이제 참이되는 x값 구하는 거니까 x만 남겨놓고 얘를 이항시키죠. 근데 이항시키는데 얘만 부호가 반대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근의 공식을 유도한 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 짝수근의 공식으로 만약에 가고 싶으면 B 자리에다가 누구만 집어넣으면 되냐? 2B'만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요 자리 B 자리에다가 2B'만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요 짝수근의 공식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때 이 근의 공식에서 얘가 실수근인지 허수근인지를 다 나타내는 거는 누구한테 달려있다? 이 제곱근 안에 있는 부호에 달려있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얘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의 판별식이에요. 이 근의 실수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중근이 될 것이냐 아니면 허근이 될 것이냐를 누가 결정하고 있다?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결정하고 있다. 이 부호가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얘도 판별식도 우리가 언제 배우죠? 여기까지도 중3 때 배우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라고 이제 배우게 되면 실근을 가질 조건은 그러니까 결론은 이 근의 공식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모든 개념은 다 어디 안에 있냐? 여기 안에 다 있어요. 여기가 모든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를 유도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면 닦아놓고 2차 방정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공식만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2차 방정식을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하나도 없죠.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완전 제곱식, 곱셈 공식도 배우는 거고 제곱근도 배우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중3의 1학기 때의 하이라이트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못하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이걸 다 이해시키면 앞에 걸 다 배우는 겁니다. 제곱근하고 다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이때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뭐가 되죠? 실근을 가질 조건은 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 같으면 실근을 갖는 거고, 허근을 가질 조건은 얘가 음수가 되면 허수가 되는 거죠. 음수의 제곱근이 되면 이제 허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이가 또 뭐냐? 중3 때는 허수를 안 배웠으니까 허근이라는 존재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부르죠? 중3 때는 근이 없다라고 하죠. 근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허수를 배웠기 때문에 허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얘를 또 실근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는 얘를 허근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어디 나와 있냐? 16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우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이제 허수인 근을 허근, 그 다음에 실수인 근을 실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2차 방정식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까지 배운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 이 허근이라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어디 때 배운 거랑 일치하는 거죠? 중3 때 배웠던 거랑 완전히 일치해요. 그러면 중3 때 배우지 아니하는 거는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게 바로 절대값이 포함이 될 거고, 그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과 함께 나오는 완전 제곱식에 대한 조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쭉쭉쭉 나옵니다. 여러분 상당히 피곤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잠깐 서면서 복습을 한번 해보면서 절대값이 포함된 것과 2차 방정식 풀이 방법 두 가지를 한번 써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뭐 내가 굳이 안 풀어줘도 여러분 풀 수 있겠죠. 절대값 들어간 것만 나중에 좀 풀어줄게요. 휴식! 자, 봅시다. 대표이지 1번은 우리 풀어보고 164페이지 한번 봐봐. 164페이지. 그래서 절대값 있는 거 두 개는 풀어주고 보내야 될 것 같아서 대표 문제 164페이지에 보면 앞에는 뭐 그냥 풀면 되는데, 이렇게 이 문제에서 이제 대표 이제 2번 문제인데, 이제 요 문제의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한근이 1이다. 한근이 1이고, 그때 이제 상수 A와 다른 근을 찾으라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최고창에 이렇게 미지수가 있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A 플러스 3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에서. 그러니까 이게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고 그냥 방정식이라고 했었으면 A 플러스 3이 0이 될 수 있겠지만, 이 문제에서는 A 플러스 3이 0이 되면 안 되는 이유는 뭐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2차 방정식이라고 명명했기 때문에 A 플러스 3은 0이 되면 안 되니까 A는 마3이 아니다라고 시작을 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한근이 1이라고 했으니까 이 근을 X값에다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걸 통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우리가 A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1 대입해요. 그럼 A 플러스 3이 되겠고, 여기 1 대입하면 A제곱 마이너스 5 더하기 A 마이너스 4. 자,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A제곱 AA니까 2A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2차 방정식으로. 그래서 A 값이 두 개가 나와요. 마3 또는 1이 나오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가 마3이 되면 안 돼서 얘는 사라지고 A는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1이에요. 자, 그래서 A가 1을 집어넣어서 이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면 되죠.
그럼 이제 4x 제곱이 나오겠고, 여기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이게 나옵니다. 4x로 묶으면, x 빼기 1이어서, 그는 0 또는 1인데, 1 말고 다른 근 찾으라고 했으니까, 나머지 한 근은 0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답은, a는 1, 그리고 한 근은, 다른 한 근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떨 때 좀 조심해야 되냐? 요 고등학교 때 2차 방식 나오면 이렇게 2차항의 개수에 이게 미지수가 있을 때가 종종 나와요.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네,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방식으로 열심히 푸시면 다 풀립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갈까요? 그 다음 대표는 3번까지를 가면은 뭐 4번은 이제 활용인데 이것도 뭐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대표 3번에도 이제 어떻게 변형을 줬냐면 2차 방정식에 뭐가 포함이 된 거죠? 절대값이 포함이 된 거죠. 그러니까 푸는 건 다 똑같아. 나눠서 풀면 됩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요. 대표 3번도 뭐 1번도 마찬가지로 풀 때 x제곱 마이너스 절대값 x 마이너스 1분 0이니까 나눠요. x가 0보다 이 안에가 x가 0보다 커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값 나오면 뭐 쪼일 필요가 없는 거야. 무조건 나누면 돼요. 탈출시키는 순간 절대값을 탈출시키면 여기 다 양수니까 그냥 탈출하겠죠. 탈출하는 순간 그냥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탈출하는 순간 풀 수가 없죠. 그럼 이게 이제 x 빼기 3, x 플러스 2는 0이 돼서 x 값이 두 개가 나와요.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한 놈을 살리거나 죽여야 되죠. 처음에 우리가 전제 조건이 x가 0보다 커 나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큰 거는 살리고 작은 거는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성립할까요? 우리 성윤아 3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2요? 아니 근이 아닌 거니까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성립하지가 않아요. 3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수라고 하면 이제 나올 때 마이너스 나오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이 돼서 여기서도 이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인수례가 되기 때문에 x가 두 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3 또는 2인데 음수인 것만 살아남으라고 했으니까 음수라고 처음에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살고 얘는 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이 몇 개냐? 근은 풀라고 했으니까 x는 마이너스 3 또는 3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이제 대표 문제 3번에 2번 문제도 똑같이 풀면 돼요. 나눠가지고 풀면 뭐 그냥 다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그냥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값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당황하거나 쫄 필요는 없다. 푸는 방법 자체는 다 탈출시켜서 푸시면 된다. 이게 기본 원리예요. 쫄지 말아라. 절대값 나오면 되게 좁니다. 되게 많이 쫄아요. 여러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쫄거든요. 얘도 이제 2번도 나누는 거죠. x-2가 0보다 커 나왔을 때. 그러니까 x가 2보다 커 나왔을 때랑 두 번째 x-2가 0보다 작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나눠서 풉니다. 이렇게. 2보다 커 나왔으면 양수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냥 탈출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 마이너스 4니까 0이 x가 두 개가 나오죠. 0 또는 2가 나오는데 2보다 커 나왔다고 했으니까 0은 안 되고 2는 살아남아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x제곱이고 음수니까 마이너스부터 나오니까 2배의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돼요. 그래서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이 나와서 x 값이 뭐가 나오냐? 두 개 나오죠. 마4 또는 2가 나오는데 x가 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얘는 살고 얘는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가 나온다? 최종적으로 x는 마이너스 4 또는 2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에 똑같은 편이 또 뭐가 있었죠? 아까도 몇 번 얘기했겠지만
이 절대값이랑 똑같은 표현은 제곱의 루트예요. 같은 표현입니다. 절대값으로 바꾸셔서 문제를 푸시면 169페이지까지는 여러분들이 쭉 푸셔도 뭐 크게 지금 중학교 때 배웠던 거랑 달라진 것들은 내가 해준 거고요. 나머지 169페이지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서 이제 풀면서 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피해강은 여기까지만. 피곤해야 하니까.